제6호 태풍 노을의 간접 영향을 받아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돌풍과 함께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검찰이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1억 2천만 원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인이 모아둔 비자금이라며 재산신고 누락을 시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 시장과 거창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가족에게 해고 소식도 전하지 못한 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제6호 태풍 노을의 간접 영향을 받아 경남 지역은 밤사이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에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송민섭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노을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저기압은 수증기를 가득 품고 있어 우리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로는 최고 150mm, 그 밖의 지역을 중심으로는 50에서 10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진주와 하동, 사천과 산청, 통영과 거제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창원과 김해, 함안과 의령을 중심으로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단은 남강으로 초당 300톤, 사천만으론 초당 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2011년 계좌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억 2천만 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홍 지사는 이 돈이 변호사로 번 돈과 원내대표 당시 국회 활동비 가운데 남은 것을 부인이 비자금으로 모아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준표 지사가 당에 기탁금으로 낸 1억 2천만 원. 검찰은 이 돈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이 돈은 부인이 조성한 비자금 3억 원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수입과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시 받은 국회 대책비의 일부를 부인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놨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을 누락한 혐의와 국회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논란에 홍 지사는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받으면 자기 활동하고 남은 돈 있으면 먹고 살아야죠. 그걸 내 별건으로 또 입건해서 조사한다면 내 조사받겠습니다. 홍 지사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자신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시점과 장소를 검찰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일정표를 먼저 제출하면 윤 씨가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 지사는 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 씨는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도 배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선 기탁금이 부인의 비자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야당이 공금 횡령 등 다른 범죄를 시인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 홍 지사의 소명을 수긍한다고 해도 국회 운영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준 것은 명백한 공금 횡령이라며 일반 공직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 시장과 거창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단체장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 항소심 첫 재판 이후 2달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원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 2명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과 검사 공소 사실을 종합하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시장이 돈을 줬다는 증명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상고하실 겁니까? 선거 기간에 여성단체에게 앞치마를 사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용기 거창 군수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물증 없이 말로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명정한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여성단체에 물품 기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 인정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상고한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 3월 26일 선거 공보 경력에 체납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법률 심판 재정 신청을 해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남 지역 19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이로써 3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후보지 결정 10년 만에 완성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과의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대학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사이에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협의회가 추진돼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의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한 채용 박람회 자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진주로 이전하고 처음 마련한 이 행사는 좋은 구직 정보에 목말라 하던 지역 대학생에게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경남 거점 국립대학인 이 대학은 3년 전부터 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사와 석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전기관 직원들은 자기 개발을, 대학은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보니 호응이 좋습니다. 이번 가을에 그 2기생을 모집하는데 지금 2기생에는 들어오겠다는 학생들이 많고 또 남동발전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이처럼 시작 단계인 지역 대학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사이 상생 발전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대학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발전협의회가 추진됩니다. 대학은 이전기관 직원 교육부터 자녀교육과 의료 등 이전기관 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 이전기관은 자체 성장 동력을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연구에서 협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혁신도시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제대로 된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협력을 해보자. 대학과 혁신도시 발전 협의회는 조만간 창립 준비 모임을 하고 구체적 실무 준비에 돌입하기로 해 앞으로 성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더욱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가장들인데요. 해고 소식을 차마 자녀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손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잠긴 회사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백인수 씨. 19년 동안 다닌 공장이 멈춘 지 반년째. 지난해 12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백 씨는 해고됐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위장 폐업 판정까지 했지만 직원 22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챙기고 또 아이들도 챙기고 그리고 여러 군데 또 자기들끼리 놀러도 다니는데 저희는 또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도 아프고. 백 씨는 회사와의 싸움을 이어가면서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계를 아내에게만 맡길 수 없어서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공단에 있는 이 공장은 지난주에 폐업했습니다. 임금과 외주 문제 등으로 노사가 대립을 이어온 게 1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회사는 폐업을 하고 46명을 해고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회사에 몸담은 한창복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아이들에게는 차마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집에서 특히나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게 제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10수년 다니던 직장을 잃고 맞는 첫 가정의 달. 가장으로서 이들은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은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 상인연합회장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전통시장 배달 도우미 인건비를 허위 정산하고 2012년 전통시장 발전기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2013년 상인회 발행신문의 보조금 1,900만 원을 가로채고 상가 홍보책자 발행 비용을 과다 계산해 다시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남적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가 2014년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조사한 결과 경남은 전국 평균인 61%에 크게 못 미친 36%를 기록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도착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74%인 창원을 빼고는 나머지 17개 시군은 모두 50% 미만의 도착률을 나타냈습니다. 경남 도의회 의장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도의회 무상급식 중지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앞으로 무상급식 중단 책임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의회 중지안은 전체 학생의 52%인 22만 6천여 명에게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한데도 박 교육감이 학부모 설문조사를 중단시키고 일방적으로 중지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영국 도의원은 도의회 중지안은 새누리당 중지안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